안녕하세요. 저는 경찰 남편과 경찰 도련님을 두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늘 사연을 듣다 보면 나쁘고 못된 시어머니 이야기가 많았는데 저희 집은 좀 더 색다른 경험을 한 적이 있어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를 못살게 굴거나 시집살이 시키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분이세요. 아버님께서 몸이 좋지 않아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별을 겪은 후 온갖 풍파리가 많이 지나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대장부 느낌이시거나 엄하게 굴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죠. 하지만 막상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저는 의외의 성격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밝고 취미도 엄청 다양하게 즐기시면서 정말 삶 자체를 즐겁게 사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남편이 언제나 우리 엄마 이곳저곳 노느라 바쁘셔서 며느리를 괴롭힐 시간도 없을 거라니 애초에 남한테 그만큼의 시간과 정성을 들으실 분이 아니야. 모임만 6근거, 7갠가 그래. 요일마다 꿋꿋이, 골프, 쿠킹 클래스, 아이, 또 뭐더라. 하여튼 취미도 많으셔서 밖으로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셔. 결혼해도 자기 귀찮을 일은 일절 없을 거야 라고 말하곤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었죠. 아니, 그럼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같이 그렇게 놀러 다니셨어. 너무 좋았겠다. 두 분 엄청 단란하게 사셨구나. 금실도 좋으셨나 봐. 사위도 무척 좋으셨고. 그때는 같이 맛집도 다니고 캠핑도 다니시고 그랬어. 그런데 아버지 죽고 나니까 많이 적적하고 허망해 하셨는지. 근데 남편 없이 우울한 엄마가 되면 자식들한테 좋은 영향 못 준다고 기운 차리고 기분 전환하신다고 밖으로 나아가시기 시작하셨어.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좀 다니시는 건가 했는데 나중에는 정말로 신나서 다니시더라고. 시어머니께서 남편 죽고 우울한 엄마가 되기 싫어 일부러라도 더 활기찬 삶을 즐기려고 노력하셨다고 해요. 그러게 남편과 도련님도 그늘 한 점 없이 듬직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자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시어머니께서도 넌지시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 죽고 나니 세상 허무하더라. 아무리 재산이 많이 남겨놓고 떠났다 한들같이 산 세월에 아주 말마다 둘이 얼마나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좋아하는데 돈도 같이 쓸 사람이 있어야 즐겁지. 아유, 혼자 쓰려니 연기분도 안 나고 울적하기만 했어. 그래도 어쩌니 산 사람은 살아야 하고 내가 주저앉아 있어봤자 애들 둘 누가 대신 키워주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내 새끼들이 아빠 없이 자라 얼굴에 그늘 있는 꼴은 볼 수가 없었어. 내가 축상을 하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어봤자 애들한테 안 좋은 모습 보이기밖에 더 하겠나. 그래서 처음엔 독서 모임 같은 걸 들었지? 그러셨어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애쓰신 덕분에 저희 남편 얼굴에 정말 그늘 하나 있는 걸 못 봤어요. 오히려 엔간한 다른 남자들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고 듬직하죠. 그게 다 어머님 노력 덕분인가 봐요. 아이고, 그럼 얼마나 정서적으로 결핍 없이 키우려고 애썼는데 솔직히 남자친구들 덕도 많이 봤어. 아들 둘 키우면서 아들들이 있는 친구들한테 조언도 많이 받고 힘쓰는 일이나. 여자 혼자라고 무시당할 때 이런저런 돈 많이 받았지? 그러니 남자친구 많은 시어머니라고 너무 나쁘게 생각은 하지 말아라. 솔직히 남편도 오래전에 갖고인 아이여도 남자친구들 만난다는데 뭐 어떠냐? 친구 사이인데 그러며. 어머니 친구뿐 아니라 재혼을 하신다 해도 욕할 일이 아닌데요. 뭐 오히려 슬픔도 잘 견뎌내시고 아들들 멋지게 키워주셔서 저는 존경스러워요. 그래, 아들 두 놈 전부 다 경찰인데 내가 경찰 아들들도 놓고 아들들한테 부끄러울 짓은 절대 안 한다. 아들들 얼굴에 먹칠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지. 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좀 바빠. 월요일에는 독서 모임 나가고 화요일에는 동네 아줌마들이랑 다과 모임 있고 수요일에는 모임에서 친해진 아줌마들끼리 뭐 하나씩 배우는 모임 만들었는데 요새는 그 도자기 만들러 다닌다. 목요일에는 꽃꽂이, 토요일에는 등산까지 있어서 내가 많이 바빠. 어머니, 정말 바쁘시네요. 월, 화, 수, 목 전부 쉬지 않고 그렇게 다니셔도 힘드시지 않아요? 체력이 저보다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럼 놀러 다니는 것도 전부 체력이 되어야 하는 거지? 아내가 이래봐도 아직 한창이야. 그래서 아가, 앞으로 나 만나려면 미리미리 약속 잡아둬야 해. 나도 그래도 하루쯤을 쉬려고. 금요일, 일요일은 집에서 푹 쉬고 혼자 이런저런 시간 보내고 하니까 그럴 때 약속 잡으면 된다. 어머머, 나 전화 들어온다. 나 전화 좀. 시어머니께서는 무척 소녀 같으셨어요. 고생하며 두 아들을 키우셨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게 여전히 활력이 넘치시고 밝으셨죠. 얼마나 친구분들과의 모임이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인기가 많으신 건지 저와 그 잠깐 통화를 하는 사이에도 핸드폰이 계속 쉴 새 없이 울리더라고요. 결국에는 끊임없이 울리는 벨소리의 대화는 그렇게 끊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히 알 수 있었죠. 두 아들을 위해 우울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어머님의 노력이 나중에는 정말로 밝은 성격으로 자리 잡아 남자친구분들께도 인기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남편분과 사별하기 전까지 얼마나 오붓하고 사이좋고 단란하게 지내셨는지 듣고 나니 오히려 지금의 모습이 좋게 보였어요. 남편을 잃고 난 뒤 슬픔을 잘 견디시고 부하들까지 장성하게 키우셨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본인만의 라이프를 멋지게 즐기시는 모습이 무척 대단해 보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이런 성격을 완전히 빼다 박은 것이 바로 도련님이었어요. 사실 경찰인 남편과 저를 이어준 것이 전부요. 도련님 덕분에 다행이었어요. 야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나를 알아보는 척하며 다가온 낯선 남자가 있었어요. 얘야, 반가워. 우리 몇 년 만이야? 세상에,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 라며 말을 걸었어요. 뭐야, 지금 내 얼굴 까먹은 거야? 라고 생각했죠. 아, 나야. 너 고등학교 동창 기억 안 나? 라고 했는데 난 이 남자가 누군지 모르겠었어요. 그가 계속 들이대니까 너무 놀라서 뒤로 물러나려 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가와서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더군요. 화면에는 글이 있었어요. 그 글에는 자기가 경찰이고 누군가가 나를 계속 따라다녀서 방금 전에 놀이터 미끄럼틀 뒤에 숨은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었어요. 핸드폰 화면을 보고 난 후 그 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신할 수 없어서 고개를 돌렸죠. 그런데 정말로 모자에 마스크를 눌러 쓴 남자가 있었어요. 정말로 그 놀이터 쪽에서 나오더니 제가 걸어왔던 방향 쪽으로 저를 지나쳐 쓱 가버리더라고요. 그 수상한 남자를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다리가 풀렸어요. 사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겼는데 그날 집에 오는 내내 지하철에서 내릴 때, 버스를 기다릴 때, 버스를 탈 때까지 제 주변에 있던 그 남자였거든요. 저는 정말 따라온 거였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괜찮으세요? 모르는 놈이 다가와서 놀라셨죠. 저 정말 수상한 사람 아니라고 경찰입니다.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데 딱 봐도 저 수상한 놈이 계속 쫓아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놈이 그쪽을 앞질러 놀이터 쪽에 몸을 숨기고 있길래 이거 수상한 놈이 100% 맞다 싶어서 환급하게 달려와 아는 척을 했네요.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공무원증을 함께 보여줬어요. 아, 저는 같은 방향인 줄 알았어요. 요새 시기가 시기인지라 모자에 마스크 쓴 사람이 한둘도 아니었고 저 사람이랑 지하철에서 내려서부터 계속 같이 걸어왔거든요. 사라졌길래 이제 길이 달라져서 갈라졌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놀이터에서 나와서 너무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나 봐요.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오늘은 제가 받기에 다행이지만 여기까지 따라왔다는 거 보면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 놈이네요. 집이 여기 근처세요? 저런 놈 어차피 잡아봐야 증거도 없고 풀려날 놈이라. 아, 법이 그래요? 그렇죠. 여기 동네에 순찰 강화해 달라고 부탁드려 놓을게요. 혹시 급한 일 생길 때마다 연락하실 만하니. 동네 지인 있으세요? 아니요. 저 지방에서 올라와서 혼자 자취하는 중이라 동네 지인은 없어요. 친구들은 다 저랑 반대편 쪽에 살고 있어서. 아이고, 어쩌지. 아,
그럼 핸드폰 잠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 제 친동생 번호예요. 혹시 무슨 일 생기거나 또 따라붙는 것 같다거나 하시면 바로 전화하세요. 주변 잘 살피면서 다니시고 수상한 사람인가 싶으면 망설이지 말고 그냥 전화하세요. 동생 놈도 경찰 준비하고 있는 놈이에요. 그놈 집이 여기 근처니까 금방 달려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동생 잠깐 보러 오다가 마주쳐서 정말 다행이네요. 아, 그리고 이건 제 번호예요. 남편은 동생 번호와 본인 번호를 제 휴대폰에 찍어주었어요. 갑작스럽지만 경찰 형제와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나중에 남편 말로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 연락을 받고 싶어도 경찰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내색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정의로운 민중의 지팡이인 줄만 알았죠. 민감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넘게 매일 퇴근 시간마다 형제의 보호를 받게 되었어요. 내 동생은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본인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사귀는데 나를 이용했다며 형에게 서운해했죠. 그 이후로 한 번 남자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과 동선이 겹치는 느낌이 들어서 부끄러움을 떨치고 남편의 동생에게 전화해서 SOS를 보냈어요. 그러자 남편의 동생이 빠르게 도와주러 왔고 다행히 그 이후로 형제를 불러낼 일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퇴근 시간이 되면 집에 잘 들어갔는지 종종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나중엔 그때 그렇게 불러내 한 달 뒤에 달려와준 동생분에게도 고마운 마음에 시험 준비하던 동생분을 살뜰히 챙겨주게 되면서 친해졌어요. 우리 형이 표현은 영 못해요. 아빠 닮아서 참고 견디는 것만 잘하지 영 쑥스럽다고 여자들 좋아하는 낯간지러운 말은 일절 못한다니까요. 아유, 그래서 연애도 얼마 못했을걸요. 숙맥이에요. 숙맥 누나 정말요? 숙맥인 것 치고는 현찬 씨가 되게 자연스럽게 제 번호를 물어봤는걸요. 현우 씨 번호까지 줘가면서요. 저 정말 현찬 씨가 사심 있는 줄 꿈에도 몰랐다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자기 연애하는데 왜 저를 끼워 넣어? 선 나는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공시생이란 말이야. 형 마음에 든다. 연락처 좀 알려달라. 딱 그러면 되지 대꾸진 저를 앞세워서 말이에요. 그러게요, 동생분. 경찰 시험 준비 중이라고 공부 중이라는 말만 전해줬어도 그렇게 전화하지 않았을 텐데 번거롭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누나, 미안하시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형한테 괜히 그러는 거죠, 뭐. 그 덕분에 누나 가시는 길을 보호도 받으셨고 별탈 없으셨으니 다행이죠. 저는 이렇게 누나 덕분에 공부하다 힘들면 가끔 이렇게 나와 삼겹살에 술도 얻어먹고요. 처음 본 사람한테 그렇게 사회가 꽤 번호 물어보는 거 너나 잘하지?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리고 경찰이라고 뻔히 이야기 다 해놨는데 갑자기 어떻게 그러냐. 제가 우리 엄마 닮았거든. 아마 아버지가 계셨다면 나랑 판박이라. 저는 많이 혼났을걸. 경찰은 사람 아닌가? 마음에 드는 사람 생기면 연락처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형, 그때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했어? 누나 연락 오면 바로 튀어나가고 형한테도 연락 바로 하랬지. 너무 편하게 막 나가면 절대 안 되니까 누나 꼭 붙잡고 있으라고 했어. 안 했어. 아이, 돈을 쓸데없이 비주얼 구절 말 마라. 연종이 앞에서 민망하게 쟤랑 나랑 성격은 딴판이야. 아주 안 맞아. 의리 없이 그런 걸 실실 이야기하냐? 저거 봐요. 우리 형은 고치고도 좋으면 좋은 티를 안 내요. 그게 다 누나 듣기 좋으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 형, 누나하고 연락하면 입이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바보같이 남편의 동생은 호탕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차분하고 이성적인 남편과는 확실히 딴판이었어요. 그래도 왜 좋은 형제라 무척 보기 좋았고요. 동생을 보며 시어머니가 어떤 성격이실지 대충 예상을 하고는 있었죠. 실제로 뵌 시어머니 성격은 더욱 신기하셨지만 덕분에 저희는 고부 갈등 하나 없이 순탄한 결혼 생활을 즐길 수 있었어요. 도련님까지 경찰 시험에 합격한 뒤로는 정말 경찰 형제가 되었죠.
그렇게 가족끼리 모여 저녁 식사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고는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경찰 형제 아니라 가봐 함께 앉아 식사라도 하는 날이면 TV 속 사건들 이야기며 이번에 맡은 사건들 이야기며 온갖 범죄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결국에 시어머니께서는 뾰로통에 계시다가 나중에는 아예 저녁 시간에 갖지 말자고 해버리셨어요. 저녁 시간대에 드라마 한 편도 못 보고 종일 뉴스만 틀어놓고 하는 이야기는 안 하고 온갖 범죄 이야기. 가족끼리 모였으면 밝고 좋은 이야기만 하지? 그놈의 흉흉한 세상살이야. 왜 해 나도 밥 차리고 준비하는 것까지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다. 나도 바쁜 사람이야. 기껏 모임 나갈 것 빼고 가족 모임 만들었더니만 이게 경찰서인지 집인지 알 수가 없구나. 이제 각자 보내 남편과 도련님이 삐져버린 시어머니를 달래보았지만 시어머니는 좀처럼 마음이 풀어지실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얼마 뒤에는 가족 모임을 함께 보낼 시간조차 엄두도 못 낼 만큼 바빠지게 되었어요. 당신 오늘도 야근이야. 요새 왜 이렇게 늦어? 무슨 일 있어? 어머니 서운해 하시겠어? 벌써 몇 번째야. 이번 달 내내 평일에는 제대로 퇴근을 못하네. 어머니한테 바쁘다고만 말고 둘러댈 자세한 이유라도 좀 말해봐. 그래야 내가 가서 전해드리지. 아, 내가 정말 신입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 위에. 엄청 깨졌다. 다 잡은 도둑놈을 경찰서 앞에서 놓치더니 아, 이게 무슨 베테랑이 하는 실수야. 창피해 죽겠어. 뭐 그래서 엄청 깨졌겠네. 그 범인 다시 잡으러 다니느라고 요새 계속 늦었던 거야? 당신은 외박도 했잖아. 어쩌다 그렇게 놓친 거야? 아, 그 자식이 입에 허옇게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거야? 다 잡은 돈 자백도 못 듣고 병원에 몸조 눕기라도 할까봐 얼른 병원에 신고하려고 했지? 그놈이 발작까지 했거든. 그런데 신고하려고 한쪽 손에 놓자마자 내 손을 뿌리치고 도망갔어. 과 뒤집던 눈까지 멀쩡하게 뜨고 세상에 발작 용기를 한다고 개거품까지 물어가며. 와, 정말 지독한 놈이다. 저녁은 오늘도 저녁 못 먹겠네. 기다려봐. 오늘 반찬 만들어줬어. 금방 도시락 가져다 줄게. 더 필요한 거 없어? 아니야, 아니야.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그놈뿐이야. 고마워. 얼른 다시 잡아볼게. 내가 우리 팀 고생고생 잡은 놈인데 눈앞에서 놓친 거라 수습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너무 막중해. 얼마나 자책감이 심했을까요? 아마 평소보다 배로 책임감을 느꼈겠죠. 그렇게 야근하는 남편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도시락이나 속옷, 양말 같은 걸 전해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전국에 수배지라도 대신 뿌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시어머니께도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결국 저녁 모임은 흐지부지 되었어요. 저는 남편이 범인을 잡으려 애쓰는 동안 몇 주가 넘도록 혼자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련님에게 연락이 왔죠. 형수님, 오늘도 형 야근이라 저녁 혼자 드시죠. 적절하실 텐데 제가 족발 사서 지금 가고 있어요. 저도 마침 일찍 끝났는데 심심하기도 하고 형이 또 저한테 형수님 좀 챙겨주라고 하시네요. 저녁 드시지 말고 기다리세요. 아, 매번 죄송스럽게 남편이 자꾸 불러내죠. 도련님,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 저도 어차피 지금 여자친구도 없고 퇴근하면 할 것도 없어서 그런 거려. 나중에 애인 생기고 나면 못 해드려요. 지금 덕 보세요. 남편 부탁으로 도련님이 집에 찾아온 거였어요. 저 남편 얼굴 까먹겠어요. 들으셨어요. 그 도둑놈 때문에 현천식 계속 야근한다면서요. 아, 형수님 말도 마세요. 그놈 그냥 도둑놈이 아니에요. 아주 악질 중에 악질 사기꾼 새끼예요. 당한 사람만 전국에 300명이 넘는 상습범이에요. 시골 어르신들에게 적군해서 이자 높게 챙겨준다는 말로 현혹시킨대요. 그렇게 여기저기 소개받아 온갖 모임에 가입해서 총무까지 맡고 튀는 게 그 자식 수법이라고 하더라고요. 300명이 넘게요. 순박한 어르신들 상대로 어찌 그런 짓을 한대요.
아유, 정말 찌질한 자범이. 대단한 연기까지 한 거네요. 내 남편한테 저렇게나 막중한 책임감에 자책감까지 심어주고 그나저나 얼른 잡혀야 할 땐데 아주 피눈물 한번 흘려봐야지. 범짜리 자범이요. 전과 20범이라 대단해 보이는데 그냥 얕은 술법으로 순진한 노인네들 등수어 먹고 다니는 하찮은 놈이에요. 아주 저평가가 무서워서 성령의 변장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모음타주가 몇 개인지 몰라요? 아유, 분통 터져. 도련님 역시 경찰이다 보니 남편 마음을 10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들어도 이렇게 화가 나고 분한데 같은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얼마나 이해가 가고 분통이 터졌을까요? 그날 그렇게 제 남편을 야근하게 만든 주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도련님 통이 듣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께는 걱정하실까 아무 말 않고 있었죠. 도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하신 거예요. 응, 나왔다. 요새 저녁 모임도 없고 며느리 얼굴 한 번 지도 좀 오래된 것 같아서 너 별 약속 없으면 내일 나랑 저녁 같이 하지 않을래? 저야 너무 좋죠. 어머니 늘 바쁘셔서 잘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먼저 연락 주셔서 감동이에요. 어디 식당 알아봐 두신 데 있으신 거예요? 제가 알아볼까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다. 내가 벌써 예약해둘 곳을 골라냈어.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내일은 오붓하게 우리 둘이서만 밥 먹자꾼 하네. 그럼 7시까지 내가 주소 보내준 식당으로 와? 글쎄, 시어머니께서 벌써 레스토랑까지 알아보고 예약까지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게 부탁할 것도 있으시다고 하셔서 대체 얼마나 큰 부탁이길래 레스토랑까지 예약하셨나? 혹시 들어드리기 곤란한 부탁이려나? 그럼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나? 온갖 고민을 하고 걱정이 되었죠. 약속 땅에 잔뜩 긴장한 채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제 걱정과는 전혀 다른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별건 아니고 그 우리 저녁 모임에 다시 만들어 보일까 해 내가 그거 엎어버리자 한 거 아무래도 잘못 생각한 것 같아서 어머니 저녁 모임 다시 만들면 저희야 너무 좋겠죠? 어머님. 요리 솜씨가 얼마나 좋으세요? 가끔 이렇게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러면 보기에도 좋고요. 저도 하루쯤은 요리해서 해방해도 되고요. 그런 걸 부탁하시려고 이렇게 레스토랑 예약까지 잡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실은 내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두 아들들한테도 소개를 해주려고 하거든. 같은 여자로서 너는 내 편 들어줄 수 있지? 아들놈들 둘이서 내 말은 안 들어도 내 말은 어찌나 잘 듣니? 어머님 만나시는 분이 생기셨다고요? 아,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저야 물론 이해하죠. 다별하신 지 너무 오래되셨고 외로우실만 하죠. 이미 충분히 오랫동안 외로우셨어요. 사람만 좋은 분이시라면야 반대할 게 뭐 있나요? 시어머니께서는 여자로서 시어머니를 이해한다는 제 공감 어린 말에 표정이 무척이나 밝아지셨어요. 레스토랑까지 예약해가며 저를 불러냈었던 이유가 사실은 만나는 남자가 생긴 걸 고백하고 관계를 응원해주라군이 필요했던 거죠. 저야 사람만 괜찮다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나 했어요. 황혼 이혼도 하는데 결혼이 뭐 대수인가 하는 생각이었죠. 아들들도 다 큰 마당에 어머님께서도 어머님 인생 사시는데 이렇게까지 아들들 눈치 봐야 하나 하는 마음이라 더 응원해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고마워. 이 나이에도 이렇게 근사한 남자가 있다는 게 내가 정말 믿기지가 않더구나. 아가, 내가 이렇게까지 내 마음 이해해주니 그 사람 소개해주기 전에 아들들한테 미리 살살 이야기하고 혹시 화내거나 하면 내 입장도 잘 설명 좀 해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네. 그럴게요. 조만간 소개해 주실 거세요. 그분 어디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그분도 사별하신 분이세요. 좀 더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야 저도 남편이랑 도련님께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 잠깐만.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왔네? 내가 오늘 며느리한테 우리 사이 이야기할 거라 했더니 걱정되어서 전화했나 봐.
참, 우리 모임 총무라 머리도 어찌나 똑똑하고 야무진지 몰라. 나보다 더 야물딱지다니까. 잠깐만, 나 전화 좀 받고 올게. 시어머니께서는 그분의 전화가 온 걸 확인하자마자 볼까지 발그레 해주시면서 수줍은 표정으로 전화를 받으러 가셨어요. 20대로 돌아가서 연애하는 모습이 정말 소녀 같은 모습이셨죠. 저와 아들들이 반대라도 할까 걱정하셨던 것 치고는 이미 그 남자친구라는 분께 푹 빠져 계신 듯 했어요. 통화를 마치고 돌아오신 뒤에는 좀 올 때부터 언제나 친구분들과 함께 즐겁고 활기찬 나날을 보내고 계신 줄로만 알았는데 한편으로는 늘 남편을 그리워하고 계셨던 거예요. 편한 남자친구들도 많았지만 돌아가신 시아버님에 비하면 못 미친다며 시아버님에 대한 애정도 많으셨던 분이셨죠. 아니 나도 내가 모임이며 친구들이랑 놀 때 행복하고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했어. 그 많은 남자친구들을 봐도 아무리 내 남편보다 못하더라고 역시 먼저 간 내 남편만한 사람은 없구나 하고 살았지. 평생 남편 손길이 그립고 있지 못하고 밤이면 외로운 한 아이들을 살다 가겠구나 그런 마음이었어. 그런데 이게 웬걸 남편 처음 만났을 그분과의 만남이 아직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어제야 아니 일 먼저 시어머니가 밝게 웃으면서 자부심 어린 목소리로 나에게 애교처럼 말했어. 남편처럼 좋은 나라 있게 됐다고. 그리고 나한테 넌정승품 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지난번 봐도 힘들어할 때 숨긴 부었지만 얼떨결에 꺼내셨어. 남자가 나 정말 좋아한다고 통 써자 가르면 얼른 아프실까 걱정 말며 그 길찰 헤디 다치만 너 밑단에 착실하며. 여러분 무서운 따헵대 말없이 여잔일며 보다 목소리로 에블럼에게 고맙다는 말을 후하는 이 기억을 끌어들이대로 또 하나라 한옷이들로 하얀 창을 걸고 나와요. 미키 초점 한번 찾아 시간으로 어떤 일이 있었으니 겨주었어요. 약간 금님 비치냄니 발주었어 와요. 그치야 쓱 슬리에 혼통 살리면서 나 또 눈소지는 가요. 계속 대사가 들려오며 원리우엘이 어쩔 피니까 보고 자느니 왜 봤어. 난 사람만 괜찮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자기 생각은 어때? 글쎄, 엄마 고생시킬 심성이라고나? 재산 누리는 그런 놈만 아니라 믿냐? 그분 결혼하셨대 사별하신 건가? 가족들은 어떻게 되시는지? 그런 건 이거 꼭 자식 결혼시키는 부모 마음 같네. 참, 그렇게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 그분도 사별하셨대. 자식들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 어쩐 일인지는 만나면 직접 들으라고 하시기에 알았다. 했지. 어쨌든 딸린 가족들은 없는 듯해. 그리고 모임 총무 맡고 계신다고 하더라고. 어머님보다도 야무지고 똑 부러지신 것 같아. 그래도 걱정은 되네. 직접 뵙고 밥 한 끼, 술 한 잔이라도 해봐요. 사람 알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언제 소개해 주실 생각이라셔? 벌써 날짜도 잡아두셨나? 당신이랑 도련님은 괜찮으시다면 결혼까지도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더라. 그럼 이번 달 저녁 모임 때는 꼭 시건네.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 정도는 내어줄 수 있겠지? 도련님도 같이 꼭 시간 내서 어머님 댁으로 와. 그날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셨거든. 남편 역시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사람만 괜찮다면 엄마 행복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했죠. 그리고 약속한 저녁 모임 날이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날따라 유독 긴장을 하셨는지 연신물만 들이켜고 계셨죠. 저는 시어머니 편이 되어 드리기로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시어머니 긴장도 풀어드리고 분위기도 띄우려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기를 얼마 뒤 밖에서 차 한 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 소리만 듣고도 그분이라는 걸 아셨는지 어머님께서는 버선발로 뛰어나가시더군요. 현관으로 들어오시는 그분의 실루엣은 멀리서만 봐도 그 나이에 대해 맞지 않게 멋진 장발이셨어요. 이목구비도 뚜렷뚜렷 펀칠하신 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사한 느낌이셨죠. 시어머니께서는 들어온 그분과 손을 꼭 잡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고 남편과 도련님은 생각외로 훤칠하고 젊은 외모의 토끼눈이 되었어요. 두 형제는 넋을 놓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느라 인사하는 것도 이젠 듯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아들들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레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야.
만나서 자주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알겠지만 참 다정하고 야무진 사람이야. 모임에서 총무도 맡고 있는데 너무 꼼꼼하고 일도 잘해. 사실 만나자마자 서로 확신이 들었어. 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남자친구분과 눈을 마주치고 웃으셨어요. 남자친구분께서도 긴장하신 듯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시어머님과 저희를 번갈아 보셨죠. 이 사람도 나도 서로 사별하고 같은 아픔이 있기도 해서 이 사람은 사고로 자식들까지 잃었어. 그래서 더더욱 우리 집 가족 구성원으로 좋지 않겠니? 이 사람에게 새로운 자식들이 생기는 일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반대하지 말고 다들 환영해주면 좋겠다. 우리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면서 만나고 있거든. 시어머니께서는 떨려하며 결혼 의사까지 밝히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이야기를 전부 마치셨는데 남편과 도련님의 눈은 그 남자친구분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죠. 정말 뚫어져라 그분 얼굴을 쳐다보더라고요. 조면에 이게 무슨 신뢰인가, 어머님의 남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가 싶어 허벅지를 쿡 찔렀어요. 여보, 뭐라도 대답 좀 해봐. 사람을 민망하게 불러다 놓고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속삭이며 주의도 주었지요. 그런데 남편이 도련님과 시선을 주고받는 것 같더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분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아, 네네. 제가 경황이 없었네요. 환영해 드려야죠. 저희 어머니가 몇 년 만에 데려온 남자 손님이신데 이리로 앉으세요. 어머니 요리 솜씨 이미 아시겠지만 오늘 선생님 소개하는 날이라고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하셨는지 몰라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결혼 통보에 잠시 당황했던 건가 싶게 금방 서글서글하게 다가가 그분을 식탁으로 안내했어요. 그제야 시어멜심과 저도 긴장을 풀고 식탁에 나란히 앉았죠. 도련님도 살가운 성격으로 그분께 말을 걸었어요. 기도 정말 크신 것 같아요. 와, 저변에 이런 말씀, 신뢰할 수도 있지만 외모가 정말 남자가 봐도 멋지네요. 머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기르신 거예요? 이렇게 기르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아니, 정벌이 너무 잘 어울리셔서요. 키도 크시고 머리도 멋지시고 완전 배우 같아요. 저희 동생이랑 키 한번 재봐주실래요? 얼마나 크신 건지 궁금해서요. 현우야, 일어나봐. 저분 뒤로 가서 서봐. 선생님, 식사하기 전에 키 한 번만 재볼 수 있을까요? 남편의 말이 끝나기 전에 무섭게 도련님이 일어나 그분 뒤로 갔어요. 그분 역시 갑작스러운 환대와 칭찬 훅 들어오는 도련님 때문에 어색해하면서도 형제가 시키는 대로 식탁에서 일어나 뒤를 돌았죠. 그런데 그분이 뒤를 돈과 동시에 도련님이 그 남자의 머리를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악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저도 어머님도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냅다 머리끄덩이를 잡아버리니 싸움이라도 하려는 건가? 어머님 남자친구가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건가? 짧은 순간에 별의별 생각이 다 되고 큰일이 났구나 싶었죠. 그런데 도련님이 잡아당긴 머리카락이 맥없이 스르륵 도련님의 손가락이 엉킨 채 끌려오는 거예요. 그 남자를 다시 쳐다보니 대머리더군요. 대머리를 숨기려고 가발을 쓴 건가 하는데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련님이 예비 시아버지가 될 그 남자의 가발을 벗겨내는 사이 남편이 그 남자의 손을 결박해 수갑을 채운 거였어요. 너희 자식. 변장하면 내가 몰라볼 줄 알았어. 머리를 기를 새는 없어서 빡빡 밀어버렸나 보구먼. 아주 재미있게 됐어. 제 발로 여길 들어오다니. 내가 그동안 도망친 너 때문에 몇 날 며칠 개고생을 했는 줄 알아? 현우야, 내 휴대폰으로 얼른 서에다 전화 걸어. 이놈 잡았다고 형. 그치, 이거 그놈 맞지? 발자기를 긴 척하고 도망갔던 그 자범 사기꾼 그놈 맞지? 어쩐지 형이 딱 나를 쳐다보는데 촉이 왔다니까. 들어올 때부터 싸아이 자식, 당신 지금 뭐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도련님, 갑자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왜들 이래요? 자뻑 사기꾼이라니. 지금 이 사람이 범죄자라고요? 도련님이 하시는 말에 대충 주워 듣고
어떻게든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알 수가 없으셨죠. 아들이 다 잡은 범인을 경찰서 앞에서 놓치는 바람에 몇 달을 고생하고 야근했던 사실을 모르고 계셨으니까요.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저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어버버 하시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신 채 그저 앞에 벌어진 일을 지켜보고만 계셨죠. 시어머니 입장에서 두 아들이 갑자기 결혼 약속을 한 자신의 남자를 덮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맞아, 여보. 내가 말했지? 이놈 들어올 때부터 수상했어. 아, 어제 많이 본 느낌이더라고.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봤더라 하고 있었는데 생각이 난 거지. 너 코드 고쳤네. 이거 고치면 내가 못 알아볼 줄 알았어. 내가 내 얼굴을 얼마나 오랫동안 자주 들여다보고 있었는지 알아. 여러분도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 남자는 저희 남편이셔서 앞에서 놓치고요. 말 한마디 없이 둘이 합심을 해 그렇게 척척 가발을 벗기고 수갑을 채울 수 있느냐고요? 당신 어떻게 도련님이랑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사건을 완결짓고 있느냐고요? 주고받지 않았는데 그렇게 척척 사기꾼인 줄 알고 잡았어. 족이 발동했지. 그 놈을 보자마자 뭔가 쎄하더라고. 근데 현우를 해금 쳐다봤더니 어느 놈도 갸우뚱하는 표정인 거야. 현우는 내가 그 사기꾼 몽타주를 여러 개 보여줘서 그는 원래 얼굴을 알고 있었거든. 이, 저도 어디서 봤던 것 같네 하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 쳐다봤죠. 아, 어디서 봤더라? 친구를 닮은 너. 연예인을 닮은 건가? 아, 아닌데. 느낌이 구린데. 하면서 쳐다보다가 아, 모르겠다 하고 형을 딱 쳐다봤는데 형 눈빛이 딱 그거였어요. 범인 잡을 때 눈비 그 눈빛이길래 허라 하고 그놈을 한 번 형을 한 번 본 거라 보다가 형이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동생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우리 둘이 똑같이 저디서 본 것 같다고 곱씹을. 얼굴은 하나뿐이야. 몽타주. 저것도 뭐 수배범인가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그놈 이목구비가 그 얼굴에서 보이더라. 눈이랑 인매랑 키까지 큰 게 들어맞았더라고. 아, 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손발이 척척 맞아서 가발일 거라고는 어떻게 생각해? 정말 신기하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 사기꾼이 당신 얼굴은 왜 못 알아본 거야? 당신이 분명 잡았다가 놓친 거라며 이놈. 내가 마스크 쓰고 있어서 몰랐나 봐. 그놈을 잡았을 당시에는 오늘처럼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지도 않고 앞머리를 올리지도 않았으니까. 눈에 닿을 정도로 긴 앞머리에 내 눈만 살짝 보였겠지? 그러니까 나를 몰라본 것 같다. 어쨌든 이놈 도망다니면서 변장하고 성형한다고 유명했어. 이미 몽타주도 여러 버전이었고 내가 놓치고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머리가 저만큼 길 수가 없지? 저거 벗겼는데 가버리면 100%다 싶었어. 그래서 일단 현우를 그놈 뒤로 보낸 거야? 제가 눈치 좀 빨랐죠? 아, 이거 머리카락 건드려 보라고 이리 가까이 보내는구나 싶었어요. 아, 형수님, 저희 일부도 같이 살 부대 끼고 산 세월들이 있어요. 표정만 보면 딱 안다니까요. 가족들끼리는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저희 엄마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이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다 알아요. 저놈이 눈치가 빠삭해. 아, 어릴 때부터 여우라고 그랬어. 엄마가 뒤로 보내니까 알아서 가발 벗겨내더구먼. 그러길래 나는 얼른 수갑권에서 채웠고 식탁이랑 의자 사이에 껴있어서 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 게 우리한테 독이 되었어. 알고 보니 남편은 그 남자가 인사할 때부터 촉이 발동을 했던 거였어요. 어디에선가 많이 본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 사기꾼 놈은 장발에 코 수술까지 하고 인상이 확 달라져 있어서 긴가민가 했는데 경찰서 앞에서 놓쳤을 때 그 외모 느낌이 어렴풋이 남아있었대요. 계속해서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니 그제야 그 사람 얼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놈이라면 충분히 변장하고도 남았겠다 싶었던 거죠.
그놈이라는 확신이 들자마자 남편은 동생에게 눈짓을 했대요. 둘이 투닥거리고 몸 부대끼며 살아온 세월 덕에 눈빛만 봐도 동생은 눈치를 챈 거죠. 저놈 심상치 않은 놈이구나. 결국 두 경찰 형제가 합심하니 이런 모습이구나 했어요. 정말로 범죄 현장을 순식간에 덮치는 남편과 도련님의 모습을 처음 본 거죠. 조금 놀라고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든든했어요. 덕분에 남편은 집에 못 오고 억울해 잠도 못 이루고 늘 야근만 하던 생활을 끝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경찰 아들만 둘을 둔 시어머니를 아무 거리낌 없이 만났던 이유가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과 도련님을 그냥 공무원이라고 소개했었대요. 자세한 건 나중에 알려주려고 했었다고 했죠. 시어머니 경험상 사람들에게 아들들이 경찰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약간 본인을 피하는 걸 여러 번 겪어봐서 웬만하면 많이 친해지기 전엔 그냥 공무원이라고 하고 만다고 하더라고요. 실상 공무원이 맞기도 했고요. 그렇게 그 범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호랑이 굴에 들어온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꽤나 충격을 받으셨지만요. 당신, 그래도 어머님이 먹잇감을 불러들여온 덕분에 야근 일상에서 해방되었네. 어머님은 당신 덕분에 돈도 지키셨고 인생도 지키셨다고 얼마나 안도하셨는지 몰라. 그래, 다행이지. 그놈인 줄도 모르고 보냈으면 우리 집에서 나 아가자마자 그 모임도 전부 들고 나으려고 했으니까. 그놈도 나 못 알아본 것 같았어. 아니, 들어올 때부터 알았음. 현관에서 발을 도망쳤겠지? 나중에 다 잡히고 나서야 내 얼굴 알아보더라. 얼마나 억울할 것이야. 그렇지. 그래도 이제 죄값 치러야지. 아이, 엄마는 우리한테 한떡 쏘셔야 돼. 아들 둘이 엄마 인생이고 갯돈이고 전부 지켜드렸으니까 말이야. 형도 밤샘 근무 해방이고. 그나저나 형수님 범인자는 실시간 광경을 목격하셨어요. 이거 돈 주고도 구경 못하는 장관인데 우리 형 멋있죠? 멋있었어요. 저요. 그런 쪽으로 일하는? 것도 재능도 없으니 형제 둘이 말하는 촉이라는 게 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쪽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확실히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도 놀란 가슴 쓸어내리시며 한시름 놓으셨어요. 어쩜 그런 교활한 사기꾼 놈이 다 있느냐며 하마터면 돈도 날리고 상처도 입을 뻔했다며 분해하셨지만 든든한 두 아들 덕에 둘 다 지킬 수 있음에 내심 감사해 하는 눈치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 집에서는 시어머니 친구분들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두 형제가 난리가 났어요. 남자는 남자가 알아봐야 알아요. 엄마 또 다정하고 정말 근사한 비주얼에 심상치 않은 남자가 엄마 좋다고 하면 무조건 우리부터 만나게 해줘요. 엄마 했던 대로 우리 경찰인 거 말하지 말고 차라리 백수라고 하자. 아니다. 백수라고 하면 도망가시려나?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냥 저기 어디 작은 회사 다닌다고 해요. 엄마, 그리고 한 일주일만 시간 줘요. 견우놈이랑 나랑 둘이 열심히 현상 수배범 얼굴 외우고 있을 거야. 만나는 날 딱 얼굴 검사하고 몽타주에 없다 하면 만나시는 걸로 합시다. 어때요? 아이고, 암만 안 만나. 경찰 아들 무서워서 누구 만나겠냐? 세상에, 내가 경찰 아들 둔 덕에 살 떨리는 경험을 다 하고. 아휴,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이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데. 내가 이제 정말 아무도 안 만나. 시어머니께서는 그날 이후로 두 아들들이 온갖 생색을 내며 그 이야기를 우려먹는다고 지겨워하시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솔직한 마음으로는 언제나 경찰 아들들 얼굴에 먹칠할 일 없게 사실 거라 다짐하고 사셨던 분이 잠깐이나마 사기꾼에게 흘렸으니 민망하기도 하고 아들들에게 미안하기도 하셨었나 봐요. 하지만 속인 놈이 잘못이지 속은 사람이 잘못인가요? 피해자를 탓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니 저희는 그런 시어머니를 위로해 드렸어요. 게다가 그의 덕분에 모임에서도 갯돈을 지킨 은인이 되셨던지라 은근히 기특해 하셨죠. 말로는 아들들 무서워서 누구 만나겠냐 하셨지만 내심 가슴에 쓸어내린 느낌이라 하셨어요. 두 아들 덕에 돈도 잃고 인생 꼬일 뻔한 것까지 전부 피했다며
그 뒤로는 모임보다 저희 가족 모임에 더 마음과 시간을 쏟고 계시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인연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았던 제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